십성을 계속 다루고는 있는데 그것을 깊게 가지 않고 지금 아주 기초로만 먼저 다루기 때문에 오늘은요 관성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성 그러면 정관하고 평관인데 그렇게만 딱 이분법으로 나눠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정관이 있으면 그 속에 식상도 있고 뭐도 있고 그렇죠. 다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오늘은 그냥 정관하고 평관이 아주 기초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만났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긍부정이 어떻게 되고 성패가 어떻게 이루어진다. 이런 거는 우리가 조금씩 또 가면서 조금씩 다뤄봐요. 자, 지금은 정관하고 평관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정관은 우리가 발을정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뭐 반듯한 관이다 이런 말이 있고 평관은 한쪽으로 치우쳤다 그런 관이에요. 그래서 정관 하면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듯이 반듯한 관이 나한테 주어지는 거니까 내가 크게 막 노력하지 않아도 나를 보호해주고 그리고 내가 그 틀 안에서 잘 놀 수 있게끔 안정적으로 나를 유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주는 힘입니다. 그래서 뭐 국가가 날 보호해주고 사회가 날 보호해주고 그리고 관이라는 것은 어쨌든 배우자 이성의 성분이 있기 때문에 결혼하고 났더니 제가 안정적이었어요 이런 의미가 있고 그리고 뭐 제일 뭐니 해도 돈이죠. 돈을 지켜주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관이 있느냐 평관이 있느냐에 따라서 재성의 흔들림도 있고 또 식상도 내가 어떻게 쓰는지 그런 관계도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정관은 때가 되면 우리가 승진하고 뭐 40대가 됐더니 과장되고 50대가 됐더니 부장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계절이 흘러가듯이 그렇게 내 삶이 가는 것이 바로 정관의 모습입니다. 근데 평관은 치우쳤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쓰는 데에서 조금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도 관은 관인지라 내가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명예를 내 완장을 내 이름을 나의 브랜드를 자꾸 가지려고 나의 노력이 더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살아가는 그 과정이 약간 좀 전쟁터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정관은 누가 이렇게 던져주면 내가 이렇게 굳이 받지 않아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어서 받는 거라면 평관은 이렇게 뒤에서 막 옆에서 날라오는 야구공 같은 거예요. 생각지도 않게끔 날라오는 거죠. 그래서 평관은 나한테 주어진 삶 자체가 굴곡이 좀 생깁니다. 그리고 정관은 자연스러운 거이다 보니까 절대 손해를 보지 않고 상대를 대했을 때도 이성적으로 대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런데 평관은 삶의 굴곡이 들어가고 나의 어려움이 있듯이 상대도 똑같이 어려움이 있는 걸로 내가 인식을 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감정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없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자꾸만 이렇게 요동이 많이 쳐요. 이건 내가 그것 때문에 자꾸 해결할 일이 생기고 또 해결할 문제가 자꾸 사건 사고가 나한테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관과 평관은 하나는 정관이 이성적이라면 정관은 주어진 대로 내가 살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도 손해 볼 일 없고 나도 손해 볼 일 없고 그래서 상당히 이성적으로 가는 겁니다. 평관은 감정적이기 때문에 내가 삶에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살아갈 때 내 환경 여건이 전쟁터 같은 느낌이 되고 보수적이지만 그 안에서의 융통성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창피한 거 싫고 불쌍하게 보이는 거 싫고 내가 누구한테도 불쌍해 보이는 것도 싫고 누가 남한테 불쌍해 보여지는 것도 싫고 그래서 자꾸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한테의 내 감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생기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것이 평관의 모습이겠죠? 네. 자, 그럼 위치별 우리가 궁성에 대해서 했습니다. 자, 그럼 위치별 관성이 어떻게 있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게 나라는 아이가 있어요. 그쵸? 그럼 여기에 그쵸? 여기에 관성. 우리가 정관과 평관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성. 뭐 이렇게 월지에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나눴죠. 자, 이렇게 관성이 있으면 우리가 이걸 사회궁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직장밥이에요. 직장밥.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직장 밥 먹는 사람이다. 그런데 여기에 관성을 두고 있으면, 관성을 두고 있는 상태에 있으면, 아, 내가 나라에 자격을 갖춰서 우리가 녹봉이라고 그러죠. 녹봉. 월급을 받는, 나라의 돈을 받는, 우리가 뭐 일명 공무원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적인 형태고 조상이 주어주고 나라에서 주어진 자리고,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아, 내가 그냥 사회에 나가서 내가 어떤 기업이나 직장에 가서 내가 직장밥을 먹는 사람인 거구나. 그렇죠? 그럼 이렇게 관성이 있으면 아, 내가 이게 여명이에요. 여명이면 아, 내가 배우자를 상당히 반듯한 사람을, 그쵸. 관성이라는 자리에 내 배우자를 그대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반듯한 사람과 나한테 인연줄이 있구나. 이렇게 시가 관성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아, 나의 자식이 반듯하면서 반드시 관으로서 움직이는 명예라던가 명예, 그다음에 직장, 한 번은 이렇게 이렇게 명성을 날릴 수 있는 그러한 글자입니다. 그리고 내가 관을 두고 있으니까 아, 내가 돈을 벌면 마지막에는 인생에서는 한 번쯤은 완장, 명예를 한번 내가 쫓으려고 가겠구나. 하다못해 동네 반장이라도 하고 싶은 그런 심리가 내가 올라오겠구나. 그러한 성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평관을 쓰느냐, 정관을 쓰느냐 우리가 이렇게 구분했죠. 정관이면은 받아들여서 자연스럽게 그냥 관의 조직에 움직이는 것이고, 평관이면은 아, 내가 힘든 거를 나 자체가 스스로가 그걸 선택해서 가서 한 번은 나의 스타성. 이거는 뭐냐면 한 번은 이름을 한 번은 내가 크게 날려보리라. 그렇잖아요. 어려우면 그만큼 또 극복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나한테 시너지가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프해서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런, 아, 내가 한 번쯤은 스타성을 꿈꿀 수 있겠구나. 정관이라면 남이 사는 모습을 보고서 나도 그냥 자연스럽게 저렇게 직장 다니면서 그냥 무난하게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평관이면, 아, 내가 나가서 한 번은 칼 한 번 휘둘려서 내가 이름 한 번 날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평관이에요. 평관이면 아, 배우자가 나를 조금 어렵게 하겠구나. 내가 결혼 생활이 조금 어떻게 해요? 전쟁터 같을 수 있겠구나. 내가 배우자랑 살면서 가정을 이루면서 내가 극복해야 될 일들이 좀 많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에 평관을 쓰고 있다. 그럼 아, 나의 자식이 한 번은 이름을 날릴 수 있는 자식이구나. 그리고 나를 조금 힘들게 할 수 있는 자식의 성향을 좀 가지고 있겠구나. 그리고 내가 말년에 조금 어려운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남을 위해서 봉사를 하거나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나이 먹어서 뭔가를 해외에 나가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던가 그런 의사분들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한 번은 내가 내 이름을 날릴 때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그걸 극복하는 나의 모습을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궁성에 따른 관성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또 뭐 관성이 정관이 있는데 정이 있으면 아, 무난한 공직 스타일 뭐 이렇게 가는 거고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정인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것을 관성하고 어떻게 복합으로 시너지가 되어서 나한테 오는지 그거를 다시 생각하면 되는데 그것까지 가지 말고 일단은 아, 정관과 평관이 이러한 형태로 나한테 다가온다. 일단 이렇게만 하나 해볼까요? 자, 그렇다면 한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수를 관이라고 써볼까요? 그럼 수가 관성인 분들은 당연히 여기 화일간이겠죠? 네, 화일간입니다. 화일간. 일단 월지에 이렇게 수의 관성을 쓰고 있다라는 것은 화일간 입장에서는 이게 버겁잖아요. 그쵸? 이게 에너지가 버거운데 요 조우가 해결될 만한 글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내가 또 요것을 이렇게 서로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수가 관성은 화일간 입장에서 요 수가 어려운 글자이다 보니까 이해를
뭐 어떻게 제방을 해줘야 이 관성을 어떻게 써요? 나라에, 아니, 이 사회에 나가서 내가 직장을 쓰려고 하니, 이게 토라는 아이가 있어 주거나, 아니면 목이라는 아이가 있어 줘야 얘를 이렇게 보내거나, 아니면 얘가 이렇게 극해주거나 해야 내가 이거를 관성을 쓸 수 있죠. 그러면 이 아이가 이거가 있을 때에는 뭐예요? 식상이라는 것을 두고 있고, 이 아이가 이걸 뒀을 때는 뭘까요? 인성이라는 게 두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관성을 식관한다 이런 식상이 이 관을 보면은 요게 이제 정관이냐 평관이냐에 따라서 다른데, 정관이 반듯한 관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무난한 관성인데 식상이 이거를 쓰려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바꾸고 고쳐주면서 이 정관을 쓰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에는 부정적인 면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아이가 내가 평관을 써. 그러면 이 아이는 이거를 어떻게 해요? 화끈하게 잡아서 내가 술을 어떻게 우물 안에 가둬서 내가 내 방식대로 쓰겠다. 그래서 평관의 어려움을 식상이라는 나의 재주로 이것을 제압하면서 쓰겠다. 이런 의도가 있으니까 화일관이 술을 썼을 때는 우리가 그걸 상관 합살이니 상관 대살이니 식상 대살이니 막 이런 말 쓰잖아요. 그렇게 용어를 안 써도 우리가 이게 수라는 관성을 뒀을 때, 아, 이걸 쓰게 되면 내가 쓰려고 하니까 화가 쓰게 되면 요거를 묶어서 토로 쓸 수 있고, 이 아이가 화로 이 목으로 설기시켜서, 그러면 인성이면 뭐예요? 관인소통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평관을 쓰게 되면 뭐예요? 우리가 살인상생이라는 말을 써요. 이런 거 안 써도 오행으로 적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로 관성을 쓰는지 목으로 관성을 쓰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오행이 대비될 수 있는 글자를 찾아보면, 아, 내가 어떻게 쓰고 있구나. 그리고 어떠한 글자를 만나야 내가 훨씬 더 시너지 좋게 더 훨씬 쓸 수 있겠구나. 긍정적으로 발휘할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이게 월지면 이게 바로 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난 여지없이 직장밥을 먹는 사람인 건데, 직장 다녔을 때 식상의 자격을 가지고 내가 관성을 쓸지, 아니면 인성의 자격을 가지고 관성을 쓸지, 이것이 내가 진로를 열어가는데 나의 이게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월지를 내가 어떻게 쓰고 있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펼쳐보면 내가 관을 이렇게 쓰는구나. 주변에 재성을 두고 쓰는구나. 주변에 인성을 두고 쓰는구나. 이렇게 찾아서 보시면 훨씬 눈으로 많이 들어오겠죠? 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정관과 평관에 대해서만 나눴습니다. 앞으로도 더 디테일하게 좀 나눠봐야겠죠. 이렇게 간단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혼잡이라는 말도 있어요. 정관과 평관을 같이 쓰는 혼잡도 있고, 인성도 인성 혼잡 이런 거 많이 말하잖아요. 그럴 때 또 어떻게 내 인생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대운에 의해서 또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런 것들은 또 하나씩 재미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영상이 도움이 되셨을까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고맙습니다. 소아쌤이었습니다.